안녕하세요. 보건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 보건 30쪽 배가 부글부글 거려요를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소화기관이 하는 일을 알고 생체 리듬에 맞는 식습관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나의 식습관을 평가하여 실천 가능한 건강한 식습관을 제시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소화 과정에 대해서 일단 배워볼 건데요. 여기 어린이 4명이 있어요. 첫 번째 어린이부터 볼게요. 초록색 옷을 입은 친구인데요. 아침을 먹지 않아서 그런지 배가 아프다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침을 먹지 않아서 배가 아팠던 적은 있나요? 두 번째 친구는 변비가 있는 것 같아요. 변비 때문에 배가 아플 수도 있죠? 그리고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있는 그림인데요. 음식이 아니죠. 엄마가 음식 꼭꼭 씹어 먹어 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네, 저번에 잘 안 씹어서 배가 아픈 적이 있어요. 꼭꼭 씹어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노란색 옷을 입은 친구는 어젯밤에 치킨을 너무 많이 먹었나? 배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러는데 보니까 밤 10시에 치킨과 피자를 먹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밤늦게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팠던 적 경험이 있나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아픈지 한번 오늘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주기에 따른 규칙적인 식사의 중요성을 알아보아요 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몸이 생체 리듬에 따른 생활주기를 가지고 있듯이 소화기관도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먹은 음식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요. 저녁에 먹은 음식은 아침과 달리 사용하지 않고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먹은 음식은 모두 다 남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있는 그림처럼 지방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럼 소화기관 리듬에 맞게 식습관을 실천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화기관인데요. 입가 위예요. 여러분, 입은 어떤 소화 기능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치아로 음식을 잘게 부수고요. 음식물을 축축하게 하는데 이때 축축하게 하는 건 침이죠. 침샘에서 침이 분비되는데 이 침에는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죠? 꼭꼭 씹어 먹어. 이 이유는 꼭꼭 씹어 먹는 과정에서 침이 섞이고 침이 잘 섞임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차로 입안에서 소화를 시켰지만 위장으로 내려가면 위장에서 다시 소화를 하게 소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음식물에서 위액이 나와서 소화를 시켜주고요. 이 위액은 음식물이 상하지 않게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이 따뜻한 36.5도의 온도 속에서도 음식물이 상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위액 때문입니다. 이거 뭐죠? 네, 구토하는 그림이네요. 위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회로운 음식을 먹었을 때는 우리가 먹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몸 밖으로 내보내요. 이걸 바로 우리가 흔히 토한다, 구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서 소화된 음식물은 연동운동을 통해 장으로 내려가는데요. 일대, 쓸개즙과 이지아액 등의 소화효소가 나와서 소화를 돕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간에서는 우리 몸의 화학공장으로 지방을 분해하는 쓸개즙을 만듭니다. 쓸개에서는 쓸개즙을 담아 진하게 농축시키는 주머니인데요. 담낭이라고도 합니다. 이자는 췌장이라고도 하는데 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인슐린을 만듭니다. 이렇듯 음식물을 분해해서 우리 몸이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소화효소입니다. 여러분, 근데 똥은 왜 똥색일까요?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똥들 보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색은 다양한데 왜 우리 똥은 똥색일까요? 그건 바로 쓸개즙 때문입니다. 쓸개즙 때문에 우리의 똥 색깔이 황금색 또는 갈색을 갖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 소화기관은 작은 창자, 큰 창자입니다.
작은 창자는 노란색 화살표가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이름과 달리 굉장히 길어요. 6에서 7m니까 작지는 않죠? 근데 왜 작은 창자일까요? 아마도 크기가 이렇게 길이보다는 크기 자체가 조금 작아서 그런가 봐요. 옆에 큰 창자가 보이시죠? 주황색 화살표를 가리키는 부분이 큰 창자인데요. 길이는 작은 창자보다는 작지만 옆으로 이렇게 가로 길이 쪽을 보시면 너비라고 해야 되나요? 훨씬 더 큽니다. 작은 창자에서는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요. 대장에서는 영양분을 흡수하지는 않고 다만 수분을 흡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똥을 놓지 않으면 우리 큰 창자에 이런 음식물 찌꺼기가 모여 있으면서 계속 큰 창자가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변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있다가 똥을 누게 되면은 똥이 딱딱하고 돌같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렇게 수분이 계속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변비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항문이 찢어지면서 피가 난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똥을 눕는 게 중요한데요. 매일매일 똥을 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똥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채소를 많이 먹어야 돼요. 채소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그래도 자꾸 변비가 있는 친구들은 유산균 제품들, 뭐 요구르트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그 유산균으로 된 가루도 있죠. 그런 걸 먹음으로 인해서 대장의 운동을 도와주고 똥을 잘 만들 수 있게 하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맹장들 많이 궁금해해서 맹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요. 바로 저기 파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충수돌기라고 해요. 옛날에는 쓸모없는 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라주는 것도 좋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거기서 나쁜 균을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다 우리 몸은 다 쓸모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 충수돌기 위치 좀 궁금해요. 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가 저기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 엄지손가락을 배꼽에 댑니다. 배꼽에 다 됐나요? 그리고서 다리 쪽으로 약간 대각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손을 뻗으면 그 위치가 맹장 위치예요. 자, 잘 알겠죠? 선생님이 설명하신 부분을 재미있게 만화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의 몸속 여행 함께 보기로 하죠. 지금까지 소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알아보려고 해요. 자, 다음 표를 볼까요? 아침을 꼭 먹는다. 밥, 채소, 생선, 고기 등을 골고루 먹는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유 있게 밥을 먹는다. 식사량을 적당히 조절하여 먹는다. 15분 이상 식사 시간을 가진다. 여러분 여기에 몇 개로 체크했나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읽어준 부분은 건강에 좋은 식습관이에요. 다음도 한번 알아볼게요. 저녁 식사 후 간식을 먹는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는다. 사탕, 초콜릿 등 단 음식을 즐겨 먹는다. 매일 밥을 먹은 후 군것질을 한다. 즉석식품을 즐겨 먹는다. 여러분도 눈치챘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읽어준 부분은 건강에 나쁜 식습관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좀 더 많이 체크를 했나요? 건강에 좋은 식습관이 좀 더 많기를 바라고요. 혹시 건강에 나쁜 식습관을 많이 체크한 친구는 건강에 좋은 식습관을 갖도록 노력해봐요. 다음은 선생님이 과제로 내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몇 시에 음식을 먹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구글에서 과제로 내줄 테니까 꼭 답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식습관을 평가해 보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소화기 건강과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서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는 속담 혹시 들어봤나요? 이 속담의 의미는 아침에 먹은 음식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활기찬 하루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는 의미이고요. 반면에 저녁에 먹은 음식은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에너지로 저장되기 때문에 계속 이건 살이 찌게 돼요.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에는 음식을 먹지 않은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배운 거 여러분들의 소화 습관에, 소화 과정에 도움이 좀 될 것 같나요? 선생님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기 선생님은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